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 또 시작합니다. 신일진 교수님, 우리가 지난번에는 위례 신도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은 판교 지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판교가 일단 동판교, 서판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먼저 이 판교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성남 중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이.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 또 시작합니다. 신일진 교수님, 우리가 지난번에는 위례 신도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은 판교 지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판교가 일단 동판교, 서판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먼저 이 판교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성남 중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이죠. 우리가 주거 환경의 투자라든가 또는 우리가 주거 환경에 이제 매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직장입니다. 얼마만큼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지금은 가장 큰 조건인데요. 과거에 따지면은 우리가 도심권의 저기 직장 환경을 따져서 부도심에 이렇게 주거 환경이 갖춰졌다면 그 이후의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은 주거 환경에서 직장 환경에서 주거 지역이 멀어졌거든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연령대 있는 직장인 분들은 이제 먼 거리를 이렇게 출퇴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90년대, 이렇게 너무 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젊은 층 연령들이 이제 직장을 찾게 되는 그런 그 상태가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친구들은 밤문화를 많이 즐기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늦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눈을 떴을 때 내가 회사에 바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선호를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판교, 우리 성남 서현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죠. 판교는 그런 면에서 직장 환경하고 연관돼 있고, 그리고 또 강남 쪽하고도 거리도 가깝고, 아주 직장 환경으로서, 주거 환경으로서도 거기도 참 좋은 지역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평당 3천만 원대 중반 한다고. 요새요? 네네. 빠르네.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리 저래도 이 주택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사실 어렵겠지만, 그 주변 환경하고는 아마 거의 맞춰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보면은 이제 가장 싫어했던 것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싫어했던 것이 직장 환경이 멀면 출근 안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거 환경 쪽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판교가 지속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더 만들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판교 지식산업센터에서 지금 좀 북동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지식산업센터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이제 그런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오르는 걸 알면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분당의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뛰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분당이 이제 정점을 찍고, 가격의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하락이 됐었죠? 상당히 많은 폭이 하락이 됐죠. 15에서 2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나요? 그 정도로 했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락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주상복합 쪽 관련돼서 그렇게 됐고, 그 외에 이제 주거 환경 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일반적인 우리 판상형 아파트라고 하죠. 이제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떨어진 거는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글을 질문을 주신 분은 일단 통계 자체가 좀 잘못됐던 거네요. 통계가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주거지로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을 것이고, 입지라든가 이런 게 좋을 것이다. 그럼 이제 상가 쪽으로 좀 가보면은, 상권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가격이.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아마 제가 봐서는 거의 정점이죠. 정점일까요? 지금 판교 쪽의 라인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몇 군데를 공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전부터 있었던 정자역이라든가 서현역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정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교역 앞에 있는 상업지는 사실 회복이 좀 어려워요. 상권을 만드는 그 형성 규칙에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버스 타게 되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 공간에 와서 상권을 이용한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 주거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상업지로 다시 나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굳이 상권을 갈 일이 없죠. 차를 갖고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복합몰,
뭐 알파돔 시티 이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그 판교 앞에 있는 상가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지금 원체 또 고분양가였고요. 뭐 평당 거의 뭐 9천. 엄청나네요. 9천 정도에서 이렇게 대로변 쪽에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그 가격이 다 형성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판교역 앞에 있는 상업지는 굉장히 좀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금 현재 이제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공간은 이제 독립된 공간이거든요. 네. 예, 지하철에서도 약간 거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독립된 공간이라서 거기는 또 별도로 주거지 환경에서 봐야 됩니다. 예, 조건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투자처로서 네. 판교 쪽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혹은 단독주택 현재 형성된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세에 구입을 하는 게 어떤가요? 상당한 꼭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들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거 환경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미 20년, 30년 다 돼가잖아요. 20년 넘어버렸는데 91년도에 이제 분당이 이제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91년, 2001년, 20년 이제 넘어가고 이제 30년을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 주거 환경이 결국은 굉장히 좀 조건이 나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또 이분들이 이전을 해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이전했던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위례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주택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사람들이 이 주거 환경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네. 이거 이제 채워주는 게 이제 힘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부동산 환경의 이동에 있어서 동맥경화증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약간 이제 하락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에서는 조금 너무 높은 가격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판교 지역에 있는 어떤 물건이 됐든 예. 일단은 좀 꼭지점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현재 투자할 만한 상황은 지금은요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자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면은요 지금 상기 신도시 공급과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공급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상태에서는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뭐 우리가 대출에 대한 것도 규제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세금, 양도세 문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예, 기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지켜만 보다가 딱 사는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언론에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경제 환경에서 가장 큰 주체로 또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체 큰 비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장기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게 사실 오래 못 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후세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이상적인 거지 현실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웬만한 주택은 다 밀어버려서 전부 다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점 되면은 이제 그런 소식이 나와요. 예,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출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 환경에 있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앞으로 계속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시점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뭔가 완화 조짐의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타이밍이다. 그 전에 이미 언론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네. 언론에서 먼저 분위기를 띄울 때 네. 그때 네. 타이밍이 된다.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분당 같은 경우,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다시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판교보다는 좀 떨어져 있죠. 예. 그러면 판교에 투자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판교는 좀 꼭지점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분당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판교가 지금 분당이 거의 꼭지점이고요. 예, 판교는 지금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새로운 또 가격 조정이 만들어질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판교로 가야죠. 판교가 지금 꼭지점이 아닌가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꼭지점.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적을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성남에 새로운 여기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네네. 네, 새로운 뉴타운을 만드는데 이제 그쪽은 아직 꼭지점이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판교 라인으로 해가지고 분당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간은 거의 지금 제가 봐서는 꼭지점.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판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시고 네. 다음에 한번 그 상권 분석에 대해서 한번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